시작의 문을 쉽게 열어보는 주식학개론 시간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수도권에서요. 이런 격상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월요일 우리 증시는 힘있게 출발을 했습니다. 자,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에 힘입어서 코스피는 오늘 직전에 연중 최고점을 넘어섰죠. 현재는 2,455포인트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코스닥도 오늘은 좋은데요. 1.5% 이상 오르면서 850선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좀 월요일에 함께하는 분이죠. 토마토 투자클럽 이광무 전문가 모셔보고 주식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월요일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는데 일단 네. 전반적인 시장 상황 조금 체크를 한번 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까요? 우리가 이제 주말 동안에 이제 조 바이든에 대한 이 당선 맞아요. 승리 선언이 있었고요. 온통 그 얘기밖에 없었어요. 네. 마침 이제 우리가 주말 동안에 그 뉴스를 들었기 때문에 미 대선 이후에 불확실성이 조금은 해소됐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워낙에 이제 증시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어떤 심리로 조성이 되는지가 또 중요했거든요. 예. 사실 이런 말씀 드리기 좀 어렵지만 마치 이 트럼프 대통령이 외톨이가 된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조 바이든에 대한 효과를 상당히 좀 증시까지도 네. 기대를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조 바이든의 성향상 글로벌 이 공존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다. 네. 그래서 이제 교역에 대한 부분들이 좀 원활할 것이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시장에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쉽게 말하면 시장에 대한 불안정인 요소가 있다라면은 그동안에 달러에 집중하는 모습들이 연출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불확실성한 문제들이 없는 상태에서 네. 달러에 대한 집중력을 좀 분산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달러 대비해서 신흥국 이 통화들이 강세한 모습도 연출되고 신흥국. 있고요. 신흥국에 대한 통화가 강세한다는 거는 그 외국인에 대한 자본력들이 신흥국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환경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 이 조 바이든에 대한 미 대선 상당히 불확실성하다라는 얘기도 있었지만은 결국에는 환율이 안정이 되면서 물론 이제 이 수입 기업 또 수출 기업에 대한 차별화는 나오겠지만 네. 전반적인 증시만을 봤을 때는 시장의 자금 유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그래서 오늘도 외국인 수급이 들고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신흥국 쪽에 이제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시장도 그쪽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긍정적인 전망도 해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이야기 좀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 오늘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미국 대선과 관련된 이야기는 지난주부터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오늘 특히나 많은 분들이 관심을 두시는 이슈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해운 조선주 이쪽 오늘 급등하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국제 해상 운임 지수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급등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던데요. 이 얘기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볼까요? 오늘 이제 해운주들이 상당히 강합니다. 네. 아침부터 해서 장 초반 시장 집중력을 좀 크게 받아왔고 예. 지금 현재 2시가 지나가는 가운데에도 이 해운주들이 상당히 상승권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죠. HMM이나 뭐 페노션 이런 종목들의 네. 경우에는 뭐 10% 훌쩍 더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 아직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네요. 주식을 처음 하시는 주린이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오늘 이제 운임 지수에 대한 이야기들 건네보도록 하겠고요. 예. 좋은 날이고 또 좋은 시장 분위기인데 네. 제 목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해상 운임 지수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라는 데 키포인트를 두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은 주식 투자하시면서 방금 전에 주린이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풀어주신다라고 했지만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이미 많이 좀 익히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국제 운임 지수들 주기적으로 이야기가 들려오는 이야기인데요. 자, 오늘 요 내용 구체적으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증시에 있는 종목들을 먼저 주가 차트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오늘 HMM이라는 종목이 크게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맞아요.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코로나 이후에부터 해서 주가가 큰 회복세를 보였고요. 네. 쉽게 말하면은 주가가 참 잘 왔는데 그 위치에서도 현재 위치에서도 급등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대표적인 시장의 뉴스는 HMM이 많이 크게 받아왔고요. 네. 여러분들은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은 이전에 현대상선이라는 이 기업명으로 활동했던 종목입니다. 현대상선. 근데 지금은 이제 주식시장에서 HMM으로 이제 이 상장 변경되었고요. 예. 오늘 이것 때문에 뭐 펜오션이라든지 펜오션 그리고 이
대한해운이라든지 이와 같은 종목들도 상당히 강한데요. 급등하고 있어요.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한가까지 현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강한 섹터의 힘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처럼 해운주가 크게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뒤편에 보이는 이 뉴스 때문에 오늘 크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뉴스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해운주의 접근은 뭐 지금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워낙 강하게 올랐으니까. 네, 지금. 뭐 대한해운은 이미 상한가에 안착이 되어 있어요. 네. 일단은 이 내용들을 좀 해석을 하면서 앞으로에 대한 시장 전망도 보도록 하겠는데 역대 최고 해상 운임의 이 H&M부터 해서 예. 이제 상승세 물 만났다라고 얘기 나옵니다. 해상 운임이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배를 이용해서 화물을 운송한다는 뜻인데 네. 거기에서 그만큼 이제 많은 이 고객들이 줄지어 있다 보니 운임을 계속해서 올려도 계속해서 이 시장에 대한 거래가 많다라는 얘기겠죠. 예. 일단은 이 때문에 사실 오늘 내일 한 뉴스는 아니었고요. 그동안에 꾸준하게 이 운임 비용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주가 앞에서 보시게 되면은 HMM 주가를 먼저 보여드렸잖아요. 네. 주가가 상당히 잘 갔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배경으로 해서 여태까지의 이 해운사들의 주가가 어떻게 변했는지 다음 자료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보시게 되면요, 전 세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제 해운사들에 대한 이 주가 변동력인데요. 보시게 되면은 이 코스모 쇼핑에 대한 이 주가가 그 동안에 크게 올라왔다는 거고, 예. 이거는 주간 상승률입니다. 주간이에요. 예, 주간입니다. 뭐 하단에 이제 페노션에 대한 주가는 좀 떨어졌지만 전반적으로 해운업 관련된 이 동향이 우리 시장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운임 지수에 대한 변동 때문에 글로벌 이 해운사들이 모두 다 주가가 좋았다라는 얘기예요. 네, 이게 주간 변동률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두 자릿수까지 네. 간다는 건 굉장히 크게 움직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하나의 섹터군을 만들고 있는 네. 그룹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제 일부러 주간만 갖고 왔는데요. 예. 월간을 가져오진 않았습니다. 이제 주간에 대한 지표만 가지고 왔는데 최근에 이제 일주일 동안에 이 미 대선이라는 이벤트가 있었어요. 네.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도 이와 같이 해운사 기업들의 주가가 상당히 좋았다. 예.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오늘 내일의 임금의 그 운송비에 대한 상승이 아니었다. 그래서 꾸준하게 올랐다는 얘기고요.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보게 되면은 지수 대비해서 이제 해운사들의 움직임들을 살피게 되는데 예. 코스피 기조에 보시게 되면은 운순창고 그냥 해운사가 포함된 이 지수 차트라고 보겠습니다. 예. 왼쪽에 보시게 되면은 지수의 흐름들 상당히 동반해서 방향성을 유지합니다. 그러네요. 이 말은 지수와 상당히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고 지수라는 건 앞으로에 대한 경제 상황, 현재 경제 상황, 앞으로에 대한 경제 상황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네. 뭐 쉽게 말하면 운수창고 지수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경기에 따라서 보셔야 되는 sek터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운임 지수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를 좀 더 이야기를 드릴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이 운수창고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카테고리인데 항공 운송, 해상 운송, 육상 운송에 대한 이제 카테고리가 나눌 수가 있어요. 요 운수창고 안에서도 저 세 가지로 이렇게 카테고리가 나눠진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예. 보시게 되면은 이제 가장 이제 좀 이 보라색의 짙은 선을 보시게 되면은 네. 해상 운송에 대한 지수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이건 뭐 주가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주가 네. 상승과 함께 이 운송 지수 자체가 좋아졌다는 얘기고요. 예. 상대적으로 항공과 육상은 흐름을 동반해서 방향은 동일하게 가고 있지만은 사실은 이 등락폭은 해상이 굉장히 컸다. 네. 그래서 오늘 해운사들이 움직임이 좋았다라는 거. 만약에 화물 운송에 대한 운송 짐수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본다라면은 대한항공이라든지 항공주들 같이 보실 수 있었을 텐데 네. 오늘은 해운주가 상당히 주목을 받았다는 거고요. 일단은 항공 운수를 먼저 좀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은 네. 사실은 방향성은 동일했지만 코로나에 대한 충격 당연히 항공 산업이 굉장히 큰 충격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지수 자체는 상당히 선방을 했어요. 초반부에는 육상이라든지 해상에 대한 추이는 이런 흐름들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 네. 기존에 먼저 항공이 먼저 움직였다는 거. 이 부분은 제가 뒷부분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자료 보도록 하죠. 네. 우리가 이제 해상 운송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볼 때 여러 가지 지수를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해상 운송을 했을 때 이제 당연히 큰 배를 상상하게 될 거예요. 네. 이제 그 배들에 대한 종류인데요. 네. 첫 번째는
무역 활동을 했을 때 음.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컨테이너를 실은 컨테이너선이 있겠고요. 맞아요. 컨테이너는 사실 가장 먼저 배의 종류를 이야기할 때는 떠올릴 수 있을 만한 것 같은데 오른쪽에 뭐 탱커선, 벌크선 이런 얘기는 특히 이 주린이 분들께서는 조금 낯설게 느낄 수 있을 만한 그런 용어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일단은 모두 다 화물 운송에 이제 진행되는 것인데 예.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에 물건을 심었고 네. 물건을 실은 컨테이너를 나르는 배예요. 음. 그 말은 어떤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여기에서 이제 벌크선 같은 경우는요 컨테이너와 같은 하나하나의 짐을 담은 것이 아니라 벌크선 안에 큰 뭐랄까 이 짐칸이 있어요. 그러니까 배 안에 큰 짐칸을 두고 네. 물건을 그냥 한 번에 싣고 가는 거죠. 지금 컨테이너선은 이렇게 컨테이너들이 쌓여 있는 반면 예. 벌크선 같은 경우는 안에 그냥 컨테이너 하나가 따로 있다는 그런 그렇죠. 느낌. 짐칸이 있는 거죠. 예. 트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하나하나 박스를 쌓아 올린. 그러니까 예. 박스 안에 짐은 우리는 모르죠. 음. 물론 신고된 물량들이겠지만은 네. 어떤 박스에는 뭐 예를 들어 장난감이 들을 수도 있고 어떤 박스에는 반도체가 들을 수도 있고 어떤 박스에는 화장품이 들을 수도 있고 네. 이와 같이 제품을 실은 박스를 나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거는 어떤 특정한 제품이 되지 않은 그러니까 이 짐칸을 두고 네. 그 짐칸에 물건을 싣는 개념인데 쉽게 말하면은 요 안에는 곡물이라든지 네. 그러니까 뭔가 큰 주머니에 쏟아놓고 그대로 싣고 가는 네.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안에 석탄이라든지 석탄, 뭐 곡물, 철광석 이와 같은 뭐랄까 뭐 작은 원재료 예, 이 개조물에서 옮기는 것이 벌크선입니다. 배 하나 자체가 컨테이너 역할을 한다고 그렇죠. 봐도 될 것 같아요. 아주 간단 명료하게 괜찮았죠? 예, 간단 명료하게 네. 설명했습니다. 아주 즐거운 분위기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네. 목이 안 좋아서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벌크선의 형태와 탱커선의 형태가 굉장히 유사해요. 예. 뭔가 짐이 올라와 있는 것이 아니라 음. 배 자체가 짐칸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벌크선은 눈에 보이는 이제 짐을 넣는데 예. 탱커는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물탱크. 물탱크. 예, 이 안에는 이와 같이 이제 주유, 그러니까 네. 유류, 거의 액체 종류인 예, 거예요? 액체 혹은 가스 이와 같이 뭔가 물탱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탱커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벌크선, 탱커선, 컨테이너선에 대한 종류를 가지고 화물 운송, 해상 운송이 진행이 된다. 예. 뭐 이 정도면은 뭐 충분히 모든 물건 못 나르는 것이 없겠죠. 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제 지수의 이 여러 가지 지표들 있죠. 구분을 잘 하셔야 되는데 네. 대부분 이제 이 해상 운임을 BDI 지수로 본다라고 많이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이 BDI 지수가 무엇인지 좀 더 알아야 돼요. 제가 이제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네. 이 BDI 지수는 발틱 운임 지수라고 해서요. 발틱 드라이 이 인덱스 지수인데 예. 이거는 이제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 벌크선 벌크선 기준으로 해서 네. 운임 지수를 따져내는 겁니다. 컨테이너선, 탱커선, 벌크선 여러 가지 종류가 배에 따라 있겠지만 이 중에서도 벌크선을 기준으로 하는 예, 것. 예.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 화물 운송에 대변하는 중심 지수는 아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BDI 지수, 발틱 운임 지수라는 것은 사실 해운 조선 이쪽에 얘기할 때는 많이들 다루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런 건지 BDI 지수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네. 보시게 되면은 이 석탄, 철광석, 시멘트, 곡물 이와 같이 원자재를 기준으로 해서 싣고 간다는 뜻을 앞에서 이야기 드렸잖아요. 예. 일단 내용 각각까지 읽어볼게요. 네. 해상 운송 경로로 해서 선박의 화물 운임 그리고 뭐 용선료 그러니까 화물을 싣고 내리로 하는 비용까지 합쳐진 지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러니까 앞에서 보신 이 BDI 지수는 벌크선 기준입니다. 뭐 컨테이너와 또 탱커선에 대한 기준은 다르다, 별개다라는 것이에요. 대신에 이제 이 BDI 지수를 많이 보는 이유는요. 네. 원자재입니다. 뭐 곡물이 됐든 석탄이 됐든 원자재예요. 이 원자재라는 것을 많이 이동하고 그리고 운임 지수라는 것은 만약에 이 사용하고자 하는 손님들이 없으면 고객사들이 없으면은 적은 비용이라도 일단 타세요라고 가져갈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워낙에 고객사들이 줄 서 있고 그리고 이 확보가 되어 있다라면은 운임 비용을 조금 더 비싸게 좀 비용을 높이면서 그렇죠. 계속해서 물량을 공급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말은 이제 원자재를 많이 날라야 된다는 얘기고 네. 원자재를
많이 필요로 하고는 곳에 옮겨준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수 자체가 원자재에 대한 이동에 대한 이 지수를 뜻하는 거기 때문에 예. 원자재가 이동한다. 원자재를 가공하는 산업이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 경기에 대해서 원자재 이동은 경기에 관련해서 선행할 수 있는 지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기와 직결된 그 하나의 자료 기준 이렇게 해서 해석할 수 있겠군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원자재 이동은 예. 활발한 경기를 뜻하는 것이다. 네. 라고 얘기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BDI 지수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BDI 지수에 관련해서 이제 내용을 하나 보도록 하죠. 네. 지표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시게 되면요. BDI 지수 이 주간 운임으로 차트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보시게 되면 이게 지금 현재 제가 한 1시 기준으로 해서 네. 실시간 움직이는 BDI 지수를 찍어 왔습니다. 일간 지표인데요. 네. 이제 실선이긴 하지만 추세로 봤을 때 올해 2분기 때보다는 3분기로 넘어오면서 2분기 넘어오면서 3분기 때까지 상당히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확실히 제일 어려웠던 시기는 좀 지나간 것 같다는 인상이 네. 있네요. 그런데 이제 보시게 되면은 네. 앞에서 운임 지수가 신고가라고 했는데 BDI 지수 같은 경우 보면은 지금 이 9월 달 말에 그리고 또 10월 달에 진행이 되면서 추이가 내려왔어요. 네. 앞에서 말했던 운임 지수에 대한 해석이 된 것은 이 지수가 아니다라는 아, 전체를 종합한 지수라고 네. 볼 수 있겠군요. 많은 분들이 이제 BDI 지수만 많이 살펴보다 보니까 네. BDI 지수 지금 신고가가 아닌데 그럼 왜 해운지가 올라갔지? 궁금증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이제 하나씩 더 살펴보는 것인데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BDI 지수가 중요하긴 해요. 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BDI 지수에 대한 등락이 2019년도 후반기에 그러니까 연말 때 크게 빠졌었다가 이때는 이제 경기 위축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슬며시 나왔죠. 네. 그리고 2020년도 진행이 되면서 코로나에 대한 이 문제가 좀 활동이 되었고요. 네. 실질적으로는 코로나 19이지 않습니까? 이제 19년도에 중국에서 시작이 되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2020년도 돌아오면서 아시아 전역으로 커졌고, 그리고 이 3월쯤이 되면서 유럽과 또 미 대륙에서 이제 이 확진세가 커졌고요. 절정을 이뤘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2020년도 이 상반기 때는 상당히 크게 꺾였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되살아난 건 맞아요. 어찌됐든 이것만 보더라도 경기가 크게 위축됐다가 지금 회복기에 보여주는 거나 이거는 맞다 이거예요. 예. 그런데 신고가는 아니다. 다만 이제 이 내용을 보기 위해서는요. 경기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네. 주식 투자 자체는 경기가 좋아질까 아니면은 나빠질까에 대한 방향성을 잡고 주식 투자를 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결국에는 그 경기의 흐름들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BDI 지수가 중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BDI 지수라는 거는 원자재 기준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네. 원자재의 가장 큰 수요와 또 이 전 세계적인 원자재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곳은 어딜까?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중국 그리고 미국이에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지난주죠. 미 대선이 앞두고 있었지만 미 대선 주간이었지만 예. 차이신 PMI 지수와 또 미국의 제조업 지수가 상당히 좋았다. 호조를 이루었다. 그래서 증시가 방어가 됐어요. 네. 불확실성이 있었지만 그만큼 이제 중국의 PMI 지수, 제조업 지수입니다. 또 미국의 PMI 지수, 제조업 지수. 제조업에 대한 경기 동향이 어떻게 되느냐. 네. 지금 보시게 되면 중국의 PMI가 좀 살아왔죠. 그러니까 BDI 지수가 살아날 수 있는 배경이 이런 배경으로 된다. 이거는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우리가 BDI 지수를 주목을 하는 이유가 경기 흐름을 전망할 수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한다는 겁니다. 자, 경기 흐름이 좋아진다는 건 뭐예요? 원자재가 그만큼 많이 활발하게 이동을 한다는 거고요. 원자재가 이동이 됐을 경우엔 원자재를 실어 나르는 벌크선이 이동을 한다는 거고, 이렇게 됐을 때는 벌크선을 기준으로 한 BDI 지수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결부가 된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중국 이야기 조금 더 이야기해 주시죠. PMI 지수가 살아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제조업이 살아나고 있다. 제조, 가공, 그럼 원자재에 대한 사용도 늘어나고 있고, 그렇죠. 그거에 대한 이제 수출입 동향도 커진다는 거죠. 경기가 괜찮다. 현재까지는 경기 지표가 살아나 있는 지표로 보고 있으면 될 것 네. 같고요. 물론 이제 코로나 이전의 수준까지는 회복은 아직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에 대한 사태 이후에 회복 기조는 맞다. 네. BDI 그리고 앞에 있었던 운임 지수.
근데 이제 과연 운임 지수가 어디서 신고가가 나왔는가 이걸 네. 보셔야 되는데 음. 지금은 이제 배의 형태가 세 가지라고 했어요. 벌크선, 탱커선, 그리고 컨테이너선. 네. 다음 자료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요, 평균 운임료, 그리고 탱커 사이즈별, 그리고 LPG 선박에 대한 용선료 추이. 우리가 이제 이게 탱커선을 위한 이제 네. 지수라고 보시면 돼요. 음. 일단은 지표 보시게 되면은 이 탱커선 운임 지수를 보시게 될 수 있는데 예. 상당히 변동이 크죠. 음. 변동이 큽니다. 탱커선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은 기름, 유가, 네. 그리고 가스. 아까 전에 탱커선은 액체, 뭐 가스 요런 종류로 실린다고 말씀해 그렇죠. 주셨으니까. 어떤 물 네. 탱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뭔가 이 화물 트럭에 짐칸처럼 예. 막 담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통에 고압이든 뭐든 어떤 기술로 인해서 담아야 되는 거죠. 네. 기름을 칠든 가스를 담든 음. 그런 것들을 말한 건데. 그 하나의 탱크 자체가 배가 돼서 떠다니는 그런 네. 개념이군요. 네. 보시게 되면은 이 뭐 종류가 여러 세 가지가 있지만은 어찌됐든 이 지수 역시도 신고가는 아니에요. 네. 탱커선의 운임 지수가 많이 뛰긴 했지만은 신고가는 아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의 지수가 신고가가 아니다라는 거 보여주는 거고, 그러면 이게 탱커선에 대한 설명도 아니네요. 네. 예, 운임 지수가 신고가인데 음. 탱커선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요. 그러면 남아 있는 건 이제 컨테이너선이에요. 단 하나밖에 없죠. 컨테이너선에 대한 설명을 제가 잠시 후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컨테이너선에 대한 운임 지수가 신고가라는 얘기예요. 그것도 굉장한 수치로 올랐기 때문에 예. 전체가 다 오른 거군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어떻게 이제 또 어떤 종목으로 음. 먼저 봐야 되느냐 그걸 중요한 거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뭐 부연 설명한다면은 앞에서 BDI에 대해서도 배웠으니 예. 탱커선에 대해서 좀 보면은 결국엔 탱커선도 이 원자재예요. 가스 아니면은 기름. 네. 그러니까 이 에너지원입니다. 음. 에너지원이 이동이 많다는 거는 에너지원을 필요로 하는 곳. 에너지원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비축하는 이유도 있겠지만은 비축하기보다는 쓰임이 있기 때문에. 당장 쓰여야 되는 그러면은 것들. 쉽게 말해서 자동차가 돌아다니고 공장이 네. 공장을 굴리기 위해서 기름이 필요하고 가스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경제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진다는 그렇죠. 거죠. 이 역시도 경제 활동을 대변하는 거다라고 예. 할 수 있겠고요. 여기서 좀 조금 더 부연 설명한다면요. 네. 맨 오른쪽 보시면 LPG 용선료에 대한 추이인데요. 기름은 드럼통에 담아서 네. 드럼통으로 옮기면 됩니다. 줄줄줄 구멍에 맞춰서 넣으면 돼요. 뭐 그렇죠. 근데 가스는 손으로 잡아서 손으로 넣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디 뭐 새 나갈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이거 새 지금 나가잖아요. 이게 새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LPG를 옮기는데 다른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럴게요. 네, 그래서 예. 그 기술이 또 앞으로 새로운 트렌드예요. 예. 왜냐하면 에너지원에 대한 구조 자체가 이제 석탄, 석유로만 진행되진 않아요. 네. 이제는 뭐 천연가스를 채취해 와서 천연가스 안에서 수소라든지 뭐 다른 에너지원을 빼서 이제 활용하는 친환경 쪽으로 전환하는 게 있기 때문에 LPG에 대한 천연가스 사용 용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에너지원을 쓰는 게. 이 참고하셔서 이것도 앞으로 LPG에 대한 이 이동에 관련된 종목들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참고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남아 있는 게 하나 있죠.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위한 이제 운임 지수를 볼 겁니다. 예. 다음 자료 보도록 하죠. 자, 자, 여기서 나왔어요. 다르네요. 네. 다르네요. 끝부분이 달라요. 네, 맨 왼쪽을 보시게 되면은 SCFI 지수입니다. 이게 무슨 지수예요? 제가 뒷부분에 한 번 더 설명드리겠지만은 딱 보시는 바와 같이 신고가가 나오고 있어요. 네. 굉장히 크게 올라가고 있죠. 보시게 되면은 최근 한 달 사이 동안에 굉장히 급증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왼쪽에 수치만 봐도 한 1000 부근에 있던 것이 네. 지금 1600을 넘어섰네요. 네. 결국에는 이제 이게 이 컨테이너라는 거는 어떤 이제 물건 박스를 나누는 거예요. 네. 물론 저 혼자 들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엄청 크니까 그걸 드시면은 이 자리에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깔리죠. 예. 아무튼 이제 그런 이제 물건을 옮긴다는 거예요. 제품을 박스를 옮긴다는 겁니다. 그 박스에는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몰라요. 그렇죠. 아까 전에 말했던 뭐 벌크선의 원자재들 아니면 탱커선에 있는 뭐 기름 아니면 가스 이런 거를 상관없이 이 컨테이너선에는 정말 다양한 제품군들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쉽게 설명하면은 택배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니까 어쨌든 어떤 주문을 받아서 이 제품을 나누는 거고 네. 배송을 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택배를 나누는 거예요. 뭐 의류라든지 가전이라든지 다양하게 제품이 있을 수 있겠네요. 물론 이제 컨테이너 규모기 때문에 우리가 택배라고 말하기엔 조금 너무 극수 작고요. 화물입니다. 화물. 쉽게 말하면 이제 화물. 네. 앞에서 이야기했던 원자재라든지 에너지원에 대한 화물이 아닌
이제 그 밖에 나머지에 대한 화물 운송인데 이 화물에 대한 운송은 일단 두 곳을 많이 보게 됩니다. 네. 미주 지역으로 자는 것 그리고 이제 유럽 이쪽으로 이제 지나가는 해상에 대한 경로를 보는 거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중간에 거점은 있고 또 중간에 옮기는 작업은 없어요. 중간에 거점이 있고 이제 있긴 하지만은 어쨌든 방향성에 대해서는 미주 그리고 유럽. 근데 보시게 되면은 모두 다 회복세의 기조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운임 추이 자체가 좀 높아지고 있고요. 노선에 대한 추이도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뭐 SCFI 지수가 상당히 급등세인데 보시게 되면은 미국향, 뭐 유럽향에 대한 지수 대비해서 굉장히 높죠. 네. 이 지수가 좀 남다릅니다. 이 지수에 대한 설명을 제가 다음 자료에 준비를 했는데요. 네. SCFI. 아, 이 S가 상하이였어요. 네, 한번 읽어주시죠. 상하이 컨테이너라이즈 인덱스.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 저는 영어 한글을 통과가 읽겠습니다. 될 뻔했어요. 네,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상하이에서 출발하는 아니면 도착하는? 그렇죠. 상하이, 그러니까 중국의 네. 항로라든지 중국의 배라든지 중국에서 물동량하는 아무래도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 경기 활동의 가장 중요한 국가가 중국, 예. 미국 이야기했었잖아요. 근데 중국에서 요금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이 여러 가지 이 지수들이 있는 이제 그러니까 이 운임 지수라는 거 해상에 대한 경로를 통해서 가는 저마다의 회사의 운임이 있을 것이고 그 지수들이 있을 거고 대륙 간의 지수들이 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지수는 상하이, 그러니까 중국 지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세계 최대 물동량의 이동이 나오는 해상 경로입니다. 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주요 국가, 주요 기업의 선박들이 네. 이용하게 되는 노선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수가 큰 비중이 클 것이고요. 네. 그리고 워낙에 세계 최대 이동 지수이기 때문에 다른 대륙이든지 다른 이 지표들도 이 지수를 근간으로 해서 운임을 따져요. 아 여기가 활발한데 거기에 맞춰서 지수를 높여가고 네. 여기가 부족하다라면 결국에는 미국과 중국이 제조업부터 해서 경기 활동을 안 한다면은 네. 다른 지역들은 의미가 없어요. 뭐 따라서 갇힐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이 갇힐 워낙 수밖에 없어요. 큰 시장들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상하이 지수를 보게 되는 겁니다. 예. 근데 결국에는 상하이 지수를 추종하게 돼요. 음. 근데 이제 이 지수가 지금 상당히 신고가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의미 있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 네. 그러면은 중국의 제조업도 살아났네? 네. 중국의 물동량이 살아났네? 음. 그러면은 경기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음. 오늘 이 예공 때문에 경기에 대한 낙관론이 나오면서 예. 증시에 대한 도움도 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노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 SCFI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하이를 중심으로 하는 물동량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워낙에 또 시장이 크죠. 이 지수가 가장 중심이 되고 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경기 흐름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전망을 해볼 수 있지 않나 이런 말씀 지금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또 어떤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여기까지 이야기를 드렸으니 예. 이제는 경기 낙관적인 부분들을 좀 많이 이야기 드렸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뉴스가 나왔었던 이 운임 지수에 대한 신고가 사상 최고치라는 것이 벌크선, 탱커선이 아니라 컨테이너선이었다라는 네. 걸 한 번 더 확인을 시켜드렸고요. 예. 이제 경기에 대한 얘기를 좀 건네 보면은 그러면은 물동량이 회복이 되면 경기 지표들이 이제 앞으로 좋아지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들 많이 하게 되잖아요. 네. 그것을 또 이제 이 운임 지수를 통해서 예측을 해보겠는데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가 아무리 경기가 이제 이게 BDI 지수인데요. 연간 이제 추이를 좀 기록을 해왔습니다. 2020년도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표가 진행 중에 있고요. 그러네요. 19년도, 18년도는 1년간의 연축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아무리 고객이 없더라도 일단은 뭐 적은 가격이라도 일단 싣고 일하는 게 좋지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결국에는 그 가격이 어느 선에서는 적정하게 좀 맞아 떨어지는 일정이 균형이 있다는 필요해요. 거죠. 그렇죠. 결국에는 이제 비용이라는 얘기예요. 예. 보시게 되면은 지금 예년보다 물론 이제 올해 상반기 때는 원래 이제 다른 연도보다 상당히 떨어졌지만 어쩔 수 없이 코로나가 그렇죠. 있었으니까요. 코로나가 있었지만 근데 이제 되살아나는 추이를 보시게 되면은 예년보다 BDI 지수도 좀 올라와 있어요. 지금 저 끝에 2020년 기준으로 뚝 잘라서 보면은 그렇죠. 가장 위에 있어요. 2020년 예. 기준이. 그러니까 현재까지 보시게 되면 BDI 지수가 전년 동기, 재작년 동기에 대비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네. 이거는 경기를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시그널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해상으로 원자재에 대한 이동이고, 근데 결국에는 이동에 대한 운임 비수가 높다는 거는 찾는 고객사들이 대기하는 물량들이 있다는 얘기고, 그러면은 그 원자재에 대한 쓰임새를 생각해 보면은 원자재를 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경기에 대한 활동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경기를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죠. 사실 코로나 아직도 힘들고 위태위태할 수도 있지만은 네. 실제적으로 기업은 이제는 학습 효과가 됐다. 이 코로나에 대한 대책도 준비했고, 기업은 여기서 멈추지 못한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이제 이 쉬는 시간을 더 길어지게 되면은 기업에 상당한 앞으로에 대한 미래의 타격이 나올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한번 더 보여주는 것이고요. 예. 다음 자료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 원자재에 대한 수송이 네. BDI 지수다. 원자재 중에서 가장 활발한 건 어디냐? 대표적인 원자재 중에 하나죠. 네. 철광석. 중국의 철광석이 대표적인 원자재입니다. 예. 경기의 활동에 굉장히 영향을 주는, 영향도 주고 선행할 수 있는 네. 그런 지표인데, 중국 위치에서요 철광석을 많이 수입을 해옵니다. 이 전 세계 철강 산업 같은 경우에는 철강과 철광석은 달라요. 네. 철광석은 철이 포함되어 있는 돌멩이, 돌을 가지고 해서 여기서 철을 추출해서 철강을 만드는 겁니다. 그 철강의 기본적인 철강을 가지고 뭐 미국이라든지 우리나라 포스코라든지 이 또 철강을 줘서 그것을 연마하는 작업, 그런 게 또 이제 산업의 하나인데, 네. 중국에서는 철광석을 수입을 많이 해요. 철강을 만들어서 다시 또 보냅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 철광석 수입에 대한 이 추이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예년보다 굉장히 크게 되살아났어요. 그러네요. 물론 이제 2019년도 하반기, 2020년도 1분기 이때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급감을 했죠. 네. 근데 지금은 다시 한번 되살아나고 있는 모습들. 중국의 철광석 수입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인가? 이게 중요한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다음 자료 하나 보겠습니다. 다만 이제 중국의 이 철광석이 언제 풀릴까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돼요. 철광석이 풀리는 거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호주와 무역 보복을 하고 있어요. 아, 마찰이 좀 있나 봐요. 전 세계 철강은 중국에서 많이 됩니다. 네. 근데 그 철강을 만들기 위한 철광석은 호주에서 많이 만들어요. 호주에서. 그래서 이 호주의 이 철광석에 대한 수요에 따라서 네. 신흥국에 대한 무역 활동을 예상돼요. 아, 호주에서 철광석을 가져와서 중국에서 철강을 만들고 이 철강을 어떻게 밖으로 활용하느냐. 내보내느냐에 따라서 신흥국들의 산업에 활동. 영향을 받게 그렇죠. 되는군요. 왜냐하면은 무역 활동이 커야 음. 이 수출의 의존도가 높은 신흥국에 대한 활동이 커지기 때문에 예. 이런 흐름도 따지게 됩니다. 아직은 좀 막혔어요. 네. 왜냐하면은 중국과 호주가 무역 보복 속에 있어요. 아, 이거군요, 바로. 일단 중국에서 호주에 대해서 무역을 보복을 했는데 호주에서 먼저 이 코로나19에 대한 책임론, 아, 중국이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냐. 여기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책임을 져라라는 것 때문에 중국 측에서는 아무래도 예민하게 반응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했죠. 트럼프가. 그렇죠, 맞아요. 네, 호주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무역 보복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무역을 예를 들어서 뭐 와인, 석탄, 뭐 설탕, 목재 수입에 제재를 했습니다. 아, 유수입 안 한다. 네. 그런데 한 가지는 또 풀어놨어요. 네. 중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철광석이라든지 아, 그거는 뭐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네. 철광석이나 천연가스는 블랙리스트에 일단 제외를 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현재까지는 원활하지만 네. 이게 또 하나의 리스크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호주에서 갑자기 돌연 이거 이제 안 돼? 라고 하면 곤란해지죠. 그러니까 공급에 대한 조절하게 되면은 중국에서는 타격이 될 수 있다. 중국에서 블랙리스트에 제외할 정도로 중국에서는 많이 필요하는 재료고. 네. 그리고 중국에서 막힌다라면은 당연히 다른 전반적인 신흥국에도? 물동량에 대한, 그러니까 경기 활동에 지장을 주고. 그러니까 이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인데 네. 사실은 이게 계속 지속될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 문제가 거론이 될 수는 있겠죠. 네. 호주 입장에서도 사실 철광석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의존도가 높아요. 그래서 이것을 단편적으로 끊어낼 수는 없을 거예요. 서로 굉장히 또 예민한 민감한 문제가 될 수 그렇죠. 있겠군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국의 리스크가 생기게 되면은 네. 세계 경기에 타격이 줄 수 있다. 근데 그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네. 중국의 브라질산 철광석 수입 추이. 아, 브라질에서도 철광석을 네. 들여오나요? 그럼 여기가 새로 또 활려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대체 네. 국가를 찾은 거죠. 호주 어떡합니까? 이 호주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 대한 수입량이 늘어나게 되면 그러면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중국은 이 수입을 멈추지 않고 네. 제조업에 대해서 필요로 한다. 음. 그러면 이제 이야기 드렸던 벌크선에 대한 활동이 줄어들 일은 없겠다. 지금 현재 벌크선에 대한 운임 지수라든지 벌크선 활동에 대해서 호주와 중국에 대한 무역 갈등을 예견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려를 했는데 우려를 하고 있지만 네. 중국이 브라질산에 대한 대체 국가를 아, 찾고 있었고 늘어났다. 그러면은 벌크선에 대한 활동도 괜찮다.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그렇죠. 그럼 경기에 대해서 괜찮다. 네. 그럼 벌크선의 활동을 보게 되면은 벌크선을 주류로 가지고 있는 해운사들 괜찮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요렇게도 연결이 네. 되는군요. 예. 이제 다음 자료 하나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우리가 결국에는 이제 화물이란 말이에요. 화물. 네. 원자재를 이야기를 했지만은 컨테이너 자체가 화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택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이제 컨테이너에 많이 왕창 실어서 크게 한 번에 이동해야지라는 것도 있겠지만은 작은 규모라면 네. 컨테이너보다 작은 짐을 싸서 예. 비행기에 실어서 날 수가 있어요. 대한항공도 그런 측면이라면 화물에 대한 비용 안정적이지 않을까. 이전에도 강조해 주셨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 코로나 사태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못하니까 이제 화물을 많이 싣고 비행기가 또 다닌다라는 이야기를 네. 이미 또 강조해 주신 바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대한항공 주가 차트 한번 볼까요? 예. 결국에는요, 대한항공도 수혜주가 된다는 얘기예요. 화물 운송에 대한 비용이 늘어나고 네. 화물 운송에 대한 추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만큼 경기 활동이 나오겠다는 얘기 네. 아니겠습니까? 대한항공에 대한 주가 추이 보시게 되면 오늘 현재 5%대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장 초반에 해운주들이 상당히 강했었는데 네. 출발은 그냥 지난 금요일장 마감 비슷한 수준에서 출발했어요. 음. 근데 오전장에 이제 되면서 현재 위치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이거는 결국에는 대한항공의 화물 수혜도 일맥상통한 수혜주다 예. 볼 수 있는 거겠죠. 자, 이렇게 대한항공까지도 앞으로 화물 물동량이 늘어났을 경우에 충분히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 회사다, 이런 말씀도 해주고 계십니다. 실제로 오늘 주가도 좀 잘 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이제 대한항공의 사업 부분을 이제 세 가지로 봐야 되는데 예. 하나는 이제 항공 여객 수요. 여객 사람이죠. 네, 그리고 이제 항공 화물. 화물. 네. 그리고 나머지 기타는 뭐 소프트웨어부터 해서 뭐 다른 임대, 뭐 부동산 수익이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여객 사람이 다니는 거고요. 화물은 짐이 다니는 거. 그렇죠. 뭐 아시겠지만은 이 대한항공의 여러 가지 경영에 대한 자리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지만은 이번에 이제 한진 그룹에서 네. 대한항공 시트를 뜯어내서 짐을 실어서 대체 실적을 내놨다.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공 좌석을 뜯어내서 짐을 싣고 이송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여행객 수요에 대한 급감을 막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이 2019년도 연말 대비해서 현재 2분기, 3분기에 대한 실적 변화를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차이가 났습니다. 증감률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요, 이 다른 것들은 이 여행 수요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지금 여행, 그러니까 자리 이제 이동에 대한 제한이 생겼죠. 네. 국가 간의 이동도 생겼고요, 안 됐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해외 여행객이 상당히 급감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뭐 막대한 타격을 입었다는 게 좀 그렇죠. 수치로만 봐도 증명이 되네요. 3분기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연간 증감률이 87.1%예요. 네. 그러니까 뚝 떨어진 거죠. 줄어들었죠. 근데 2분기, 1분기 때는 99.9%, 아, 99% 네. 증감이었어요. 그냥 아예 0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쿼터별로 보게 되면은 쿼터별 또 연간별로 보게 되면은 분기별 네. 화물 운송 같은 경우에는 전년보다 58.8% 네. 증가했어요. 그리고 물론 이제 이 분기별로 하면은 17% 감소됐습니다. 이게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해운하고 항공하고 화물 운송에 대한 추이는 살아 있지만은 네.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은 2분기보다는 감소됐다. 음. 주가에 대한 등락이 제한이 생긴 겁니다. 네. 근데 이 제한은요, 분명히 우리가 예상이 되는 게 아마 아실 겁니다. 이 코로나에 대한 충격이 나오고 난 다음에 코로나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었어요. 이때는 확진자가 지나갔다라는 동선에만 걸렸다만 해도 그 일대가 모두 다 셧다운이 됐어요. 안전마비가 됐죠. 가게를 닫았고 공장이 닫았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방역이 될 때까지 멈췄습니다. 그리고 항공 라인이 모두 다 중단이 됐고 그렇죠. 어려운 게 봉쇄를 아니라 했어요. 아예 안 됐어요. 예, 봉쇄를 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항공
필요로 하는 원자재, 항공로가 모두 다 닫혔어요. 음. 그러다가 여행객 수요들, 이 사람들의 이동은 아직까지 닫혀 있지만 네. 화물 운송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음. 3월 말부터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분기 때부터 해서 실적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3개월, 2달 가까이 멈춰뒀던 항공로가 열리게 되니까 그동안에 급하게 나가야 되는 물량들 혹은 먼저 재료를 가져와야 되는 혹은 먼저 제품을 가져와야 되는 이때 당시에 그래서 밀려 있었던 선주문들이 풀리게 돼서 반도체 수요가 굉장히 컸었고 급하게 쏟아지니까. 반도체를 날랐던 항공 수요가 높았고 예. 이런 것들이 대변했기 때문에 지금의 3분기에 대한 문제가 문제되지는 않을 것이다. 예. 대한항공에 대한 추이도 괜찮을 것이다. 음. 우리가 이제 대한항공 자체를 택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네. 이것을 또 보여줄 수 있는 주가 차트가 있어요. 다우 운송 지수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이 지수는 다우 지수를 선행할 수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선행 지표로 많이 삼게 되는데 네. 다우 지수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코로나 사태 이전의 수준을 회복을 했어요. 올라왔어요. 그러면은 경기 활동이 괜찮아졌다. 운송 지수라는 거는 택배 회사들의 활동 능력입니다. 그러면 택배 활동 운송이 높겠다는 거는 경기 활동이 살아 있다는 얘기예요. 네. 주문도 하고 그리고 배송도 받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 운송 지수는 이 택배 트럭 위주하고요. 그리고 항공사들 지수를 같이 했기 때문에 이 지수가 좋다는 거는 해상과는 다르게 이 지수가 살아있다는 거는 항공 쪽에 대한 수요도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이 내용들을 좀 참고하신다면은 대한항공에 대한 주가도 같이 봐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다만 이제 지수 하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료비가 있는 대한항공 영업 비용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대한항공의 가장 큰 지출은 연료예요. 연료. 항공료. 근데 항공료 기름값에 대한 문제잖아요. 네. 지금같이 기름값이 가장 낮을 때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대한항공에 대한 주가 추이가 올라서는 거는 또 시간 문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다음 자료 하나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을 보시게 되면은 역시나 항공에서도요. 홍콩발에서 미국 그리고 또 홍콩발에서 유럽 가는 그런 항공로에 대한 운임 지수가 살아 있어요. 올라가 있어요. 2분기 때는 1분기 때 완전히 닫았던 거를 풀어놨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크게 올랐었고요. 지금은 다시 한번 항공이 계속 꾸준히 이루어진 상태에서 운임 지수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써야 되겠습니까? 대한항공.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해운주들 급하게 보시는 분들 급하게 따라가지 마시고 대한항공 보셔도 되는 거예요. 왜? 해운주 움직이는 거 봤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에 신기광기 때도 네. 이 개장 프로그램에서 제가 항공주 얘기를 했던 이유도 이런 이유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지금 해운 조선주들의 급등하는 이유, 운임지수가 올랐다라는 측면에서 자세하게 좀 살펴드렸으니까요.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광무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 텐데요. 인사드리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공개 방송 있죠, 참. 제가 방송은 네. 목에 힘을 주다 보니까 네. 힘들지만 여기서 조금 더 편안하게. 네, 여기는 좀 더 편안하게, 예. 차분차분하게, 목소리도 쉬우면서 네. 여유롭게 시장의 트렌드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시 40분에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면서 많은 정보들 꼭 좀 캐치해 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벌써 마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자, 오후장까지 계속 상승하는 모습은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오늘 산뜻한 마무리 하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드렸습니다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